예, 해양수산부 대변인 송상근입니다. 먼저 국가수에서 실시한 DNA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금요일 객실구역에서 나온 폐지작물을 분류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뼈 한 점에 대한 국가수 DNA 분석 결과 고 이영숙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지난 11월 21일 국가수에 DNA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삼청 자연 선미 객실구역 3-18 구역이 되겠습니다. 에서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수습되었던 고 이영숙님의 유해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목포 해경에서 오늘 2시 8분경에 국가수로부터 감정 결과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후 1시 50분경 해양수산부 장관께서는 동사실을 유선으로 보고받은 즉시 가족과 선체조사위에 통보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해당 가족을 비롯한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 조치를 오늘 2시 20분경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중간 조사 내용에 대해 유재영 감사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감사관 유재형입니다. 현재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최종 조사 결과 발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진행 상황만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근본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부가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수습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과 장관의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11월 22일 김현태 부단장, 11월 23일 이철조 단장을 각각 보직 해임하였습니다. 11월 23일 김현태 부단장, 이철조 단장을 포함한 관련자 5명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주말인 11월 25일과 26일에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고 11월 27일부터는 목포 신항 내 세월호 수습본부에 감사관실 직원들이 내려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입니다. 1차 조사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3가지의 주요 혐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1월 17일 금요일 유골 발견 사실 통보가 지연된 경위입니다. 유골 발견 사실은 당일 13시 30분경 부단장에게 현장 수습반장 김초롱이 보고되었으나 부단장의 지시로 미수습자 가족분들께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유골 발견 전날인 11월 16일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어려운 결정을 통해 11월 18일 추모식 및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시간적 정황과 10월 10일과 11일에 세월호 선체 객실부에서 각각 수습되었던 유골 한 점씩에 대한 DNA 검사 결과 기존 수습자분들의 유골로 판명된 후 기존 수습자분의 가족들이 다른 5분의 미수습자 유골이 전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에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공개하지 않았던 경험적 상황 등을 고려한 김현태 부단장이 유골 발견 사실을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결정하고 11월 17일 금요일 15시 30분경 현장 수습반장 김철홍에게 지시한 후 단장과 유선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월 17일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유골 발견 시 사람뼈로 확인된 이후 보도 참고 자료 배포 전에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고 선체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하여 왔습니다. 물론 10월 10일과 11일에 발견된 유골 역시 사람뼈로 확인된 후에는 미수습자 가족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둘째, 11월 17일 금요일 유골 발견 이후 3일이 경과한 11월 20일 월요일에 장관에게 보고된 경위입니다.
단장 및 부단장에 대한 두 차례 11월 23일, 11월 26일에 조사 결과 11월 17일 이미 유골 발견 사실을 장례식 절차 이후에 미 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1월 20일 월요일 17시경까지 장관이나 차관에게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차관보다 장관 보고가 우선하여 이루어진 사유는 11월 20일 월요일 안산에서 장례 지원을 끝낸 이철조 단장이 세종청사로 복귀하기 전 서울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먼저 장관께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후 11월 21일 화요일 세종청사로 출근한 후 15시 10분경 차관께도 유골 발견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고 동선 상황상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17일 금요일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단장이 세월호 수습 현장에서 유골 발견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장관, 차관에게 유선이나 메시지 등으로 보고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셋째, 11월 20일 장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 지시 이행이 지연된 경위입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단장이 장관에게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하던 중 조속히 미 수습자 가족분들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는 등 기존의 절차대로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부단장에게 유선으로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단장은 11월 20일 월요일 미수습자에 대한 화장 및 봉안 등 장례 지원 업무 이후 11월 21일 화요일 목포 신앙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당일 8시 52분경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방문 일정을 협의한 후 15시경 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유골 발견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위원장실 방문 전인 11월 21일 14시경에는 기존 수습자분의 가족에게 유선 통화를 통해 유골 발견 사실을 알렸던 부분은 있으나 이 시점까지도 부단장은 11월 17일 발견된 유골이 기존 수습자분의 유골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미 수습자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제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골 발견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드리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관 지시사항은 유선 및 메시지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며 실장, 국장, 과장 등 간부들이 직접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과적으로 11월 17일 금요일 발견 유골의 수습과 관련하여서는 이전에 세월호 현장 수습 본부에서 해왔던 조치와 다르게 유골 발견 사실을 미 수습자 가족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장 차관 보고도 3일 정도 지연하였으며 장관의 지시사항도 즉시 이행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와 보고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사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조사를 포함하여 주요 혐의자의 진술 내용에 진위 여부 입증에 필요한 통화 내역 확인, 코리아 살베지 직원 및 11월 17일 금요일 당시 세월호 수습 현장 근무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또 필요시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 면담 등 조사 과정상 남아있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가능한 한 다음 주 중에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 사안의 발생 원인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남은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지구화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해양수산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로 근본 사안이 업무 처리 및 보고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징계 등 처분 요구의 수위는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 행위 여부, 고의성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를 기준으로 한 징계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관 부처에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 후 인사혁신처 차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혐의자에 대한 진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징계 양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재발 방지 후속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송상근 대변인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변인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세월호 6월 발견 관련 브리핑과 24일 국회 농해수 위원회 현안보고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께서는 앞으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현장 수습본부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해수부 내에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장을 민간의 역량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현장 수습본부의 중립성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구체적인 일정 및 임명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현재의 현장 수습본부 조직을 선체조사위원회와 곧 출범 예정인 2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수습자 수습과 가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 내 기존 부서인 선체 수습과와 대외 협력과를 각각 가칭 수습조사 지원과와 가족 지원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긴장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원칙으로 소속 인력을 연내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향후 2기 특조위와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떠난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어려움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선체 직립이 완료된 이후 미수습자 수색을 재개하겠습니다. 어제 27일 미수습자 가족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체 직립 이후에도 미수습자 수습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기관구역을 중심으로 선체 직립이 완료된 이후에 수색에 철저히 기하는 한편 그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체 직립에 대해서는 현재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재정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 수습본부에 대한 전면 쇄신이 이루어지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세월호 상황점검 TF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후속 대책 기본 방향을 토대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가족분들과 선체조사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들도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에 대해 마이크를 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MBN. 예, MBN 신홍 기자입니다. 그 이영숙님 기존에 발견됐었던 장소가 그 3-18 그 3층 자연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이번에 뼈 조각 발견된 데가 거기랑 같은 장소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둘째로 이제 해수부 자체 감사에 대해서 좀 신뢰성 제고 문제 때문에 제3자한테 감사를 맡기는 방안도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고 장관님도 좀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고영숙님께서는 선미 객실구역인 3-18 구역에서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나온 폐지작물도 지금까지 확인상으로는 객실구역에서 나온 그 폐지작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초에 현장에서는 그렇게 세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냐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 부분은 현재로서는 다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해수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론으로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경향신문. 예, 경향신문의 윤일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하나는 그 일반적으로 장관하고 차관한테 그 전에 17일 이전에 보고할 때는 유선이나 메시지 등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고 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러니까 차후에 늦게 보고를 하더라도 그냥 메시지나 유선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대면으로 보고한 이유가 뭔지가 혹시 조사됐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관이 그 보고를 받고서 사후 조처를 취하라고 한 내용 중에 조사위라든가 유가족들한테 전달하는 거 빼고 우리 해수부의 상급 기관인 청와대라든가를 보고하는 지시를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우회 보고에 대해서 조사되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대면 보고 이유는 뭐 저희들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단장과 그 단장이 장례식 이후로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상호 합의를 한 사항이었고 또 장례가 끝난 상황인 월요일 날 결국 오후에 대면으로 보고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고한 케이스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통상적으로 이 건 전까지 BH에 보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일단 진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장관님 지시사항에서도 이 BH 보고까지 언급된 건지는 추가로 더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술자의 진술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결엔. 예, 일단 이영숙님으로 밝혔는데 이영숙님께는 연락이 미리 갔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내부에서도 김초롱 과장님에서 이제 다시 단장님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랬는지가 싶고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이 걱정됐으면 다현 은하 어머님한테도 뭐 즉시 알릴 수도 있었는데 이 뒤늦게 알린 이유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이영숙님 가족분들에게 알린 날짜는 DNA 의뢰를 한 날짜가 22일인데 그 다음 날이 23일 날 그 아드님께 그 사실을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세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 거. 아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현장에서는 조은하 양과 허다윤 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21일 날 했고 23일 날 DNA 조사 분석 의뢰를 한 이후에 이렇게 그 이영숙님 가족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 최초 그 보고를 받은 수습반장 김초롱 과장은 11시 40분에 담당 팀장인 지민철 사무관을 통해서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점심을 먹고 보고하자는 김초롱 수습반장의 판단에 따라서 보고 시점은 점심 먹고 난 이후인 13시 30분으로
진술이 되었습니다. 부단장에서 단장님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왜 그렇게 길어졌는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김현태 부단장은 13시 30분에 이 보고를 받고 당장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상당히 고민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6시경에 최종적으로 일단 이철조 단장에게 전화를 최초로 한 것으로 일단 진술을 했고요. 그 통화 내역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보고 시점들에 대해서는 최종 조사 결과 때 명쾌하게 아마 저희들이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진술로만 위존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채널A. 예, 저 채널A 김현지인데요. 여기 보면 사무제가 진행 중이어서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는 연락을 못했다. 근데 사무제가 저희가 알기로는 장례식이 끝난 후 3일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0일이나 21일쯤이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얘기가 없었고 또 22일 날 남현철 아빠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어떻게 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뭐 그거는 이제 김현태 부단장이 뭐 장례식 이후 또 사모제 이후 뭐 이런 시점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더 정확한 시간들을 알고 있어서 사실은 11월 22일 날 전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모제라는 그 일정 때문에 전화를 받기가 곤란하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일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YTN. 그 6월 발견 사실을 장관에게 늦게 보고했고 장관 지시도 바로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개통을 밟으면 어쩔 수 없이 미수자에게 가족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이 올 거를 두려워한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한 건가요? 일단 통상적인 프로세스와 다르게 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일 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유사한 그 6월 골편이 나왔을 때도 어느 시점에 장관한테 도달됐는지 이 부분이 아마 우리 남아있는 조사 기간 중에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도 장관에게 늦게 보고한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까지 진술로는 바로 보고 하는 상황으로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시점을 카메라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다시 한번 통화 내역 등을 조사를 해봐야지 또는 그것이 문자나 메시지로 언제 시점에 보고를 받은 시점에 즉시 했는지 뭐 1시간 이내에 다 해왔던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에게 바로 알리면 예. 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라고 지시가 내려올까봐 늦게 한 건가요?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장관 보고와 동시에 그 현장에서 1일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참고 자료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보고가 이루어진 시점이 보도 참고 자료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현지에서 지금 꼼꼼히 좀 따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철조 전 부단장하고 김현태 전 부단장 둘 다 김 전 부단장은 고위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두 분 다 인사혁 친처 중앙징계위로 가는 절차로 가는 건지 예. 또 하나는 현재 그 직립 이후에 미수습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내년 3월 이후서부터 미수습자 소송이 제기되는 건가요? 첫 번째 질문은 감사관실 소관행위이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철조 국장은 고위공무원 신분이고요. 김현태 부단장은 부의사관 신분입니다. 통상 중앙징계위원회는 사무관급 이상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최종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추가 수색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이상길입니다.
현재 이 선체의 상태는 좌연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현재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습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관구역 일부만이 남아있는데 이곳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수색을 하기에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가 직립되어서 그 안정적인 상황이 확보되면 저희가 지체하지 않고 추가 수색을 준비해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저기 아주경제. 네, 아주경제입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뭐 2차 조사 끝나고 이제 뭐 향후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연내 끝낼 수 있는지 그거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후속 대책도 마찬가지인데 후속 대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게 새로 조직 개편을 하려면은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내부자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전혀 뭐 협의라든지 이런 건 된 건 없죠 지금 그 상황에서. 예, 일단 유재영. 예, 그 감사 관련해서는 뭐 연내란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조사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언하기는 사실 상당히 신중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금주 말까지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음 주 중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조사 중에 아까 이제 그 브리핑 자료에도 나왔지만은 그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보고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기존의 이런 상황 보고를 어떻게 해왔는지 하고 이번 건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금 계속 의문이 되었던 뭐 보고를 왜 중단시켰느냐, 왜 보고를 늦게 했느냐, 뭐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둘 간에 어떤 협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속히 이 건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주 중에 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속 조치, 재발방지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본부장하고 부본부장이 이제 공석인 상태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께서 겸직 발령을 해서 지금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임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세월호 후속 추진 추진단은 그 행정규칙으로 해서 총리훈령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직의 기본적인 이제 설계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현재 총리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조직을 담당하는,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와 협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단장을 민간인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조직 그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 민간인도 할 수 있는 그 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지금 곧 착수를 했고요. 그게 이제 바꿔지면 민간인, 유능한 뭐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과를 변경하는 절차도 똑같이 총리실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조직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 내에서의 이제 인적 개편 이 부분은 최대한 인적 쇄신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저희 인사 문제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되 대신에 또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정도 더 받겠습니다. 한결에. 저 아까 질문에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러니까 왜 그 은하 양이랑 허다윤 양 가족한테는 그 이제 장관 지시 이후에 알려졌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가족들이 어쨌든 단 미수습자 가족이 걱정돼서였다면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이게 그
그러니까 간부들이 장관의 지시 이행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은 이번에는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DNA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과수에 일반적으로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유골을 보낼 텐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어떻게 유골이 좀 안치돼 있었던 상황인지.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관들한테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사관들이 거의 동시에 그 메신저로 뭐 메시지들이 가거나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왜 특별히 조사관들이 아니라 조사위원장을 대면으로 찾아갔던 건데, 그러니까 지시 이행 관련해 가지고도 아까도 질문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것과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형태로 지시들이 이행된 건 뭐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조사관들한테도 알리지 않았고 했던 상황들은 왜 빚어진 건지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DNA 주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감사관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유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국과수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온 결과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확인 결과 첫째로 그 유골 뼈 상태가 굉장히 그 검사를 하기에는 양호한 상태였다. 굉장히 양호한 상태였던 말씀 주셨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문 인력을 다 투입했다고 합니다. 다 투입을 했고 지난 주말도 토일도 없이 출근해서 다 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했다 해서 그렇게 빨리 나왔다고 그렇게 국과수에서 알려왔습니다. 빨리 나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유골을 국과수에 보내는 과정이 어떻게 5일 정도가 걸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께서 해주신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캐치를 못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내 거 자료 가져간 줄 알았나? 그 미수습자, 예, 그 가족들 중에서 그 조은아, 뭐 허다윤 쪽에 먼저 알려드린 거는 그 당시 김현태 부단장이 아마 그쪽에 먼저에 대한 확신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 가족들한테 먼저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사무제가 끝나고 연락을 드릴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21일 화요일에 유가족과 선조위에는 먼저 알려드렸고, 그다음 미수습자 그 남현철, 박영인, 양순진 교사 가족에게는 11월 22일 수요일 날 저녁에 한 10시 50분경으로 지금 직접 안산에서 만나서 알려드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21일이어도 이미 굉장히 늦은 시점인데. 예. 장관님 지시 이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본인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진술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술이 없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필요하면은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술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철조 단장은 김현태 부단장까지 전화 통화로 지시를 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진술을 확보했고, 그 부단장이 추가로 밑에 다른 현장 직원들한테 그 자기가 지시 받은 거를 전파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술을 저희가 답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현장 내려가서 해야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아침에 전화를 유선으로 위원장실하고 통화를 해서 위원장하고 통화해서 당일날 그 오후 3시에 그 일정을 잡았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도착하자마자 그 가족들한테 전화 통화까지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후에 직원들한테 그 상황 전파를 한 건지 아닌 건지는 지금 현장에서 그거를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뼈로 확인이 되면 예. 미수습자 가족이나 다른 누가 다 알렸잖아요. 네. 근데 여튼간에 17일날 발견하고 3일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왜 안 알렸냐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찰팀장 정진일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철조 단장하고 김현태 부단장께서 처음 11월 17일 날 유해가 발견됐을 때 이거를
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알리지 말자 하고 두 분이 협의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이제 20일 날 끝났고 사무제가 22일 날 끝났는데 그때까지는 발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실이 20일경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일 날 17시에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고 장관님께서 즉시 유가족하고 미수습자 또 언론에 공개를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21일 날 아까 말씀드린 그 다윤 양, 그 조은화 양 그 가족분들에게 좀 늦게 통지가 간 것이고 또 정작 미수습자 분들은 또 22일 날 아까 말씀 10시 밤 10시경에 좀 이렇게 뒤늦게 조금 그 날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요. 그러면 언론에서 취재나 보도가 들어가니까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서 날짜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처음 보도된 것은 11월 22일 오후 4시 30분경에 오마이뉴스부터 이렇게 처음 보도가 된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20일에 처음 보도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도 이전에 이미 이제 장례가 끝나고 가능하면 이제 최단 시간 내에 이제 직접 장관님께 대면을 보고를 드린 것이 월요일 11월 20일 5시경입니다. 아니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취재가 들어갔을 텐데 그 전에 인지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단장님하고 부단장님께서 이 그 발견 사실을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함구를 하자 이렇게 서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연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지연 사유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대답은 되는 것이죠, 그게.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20일 날 장관님께 갑자기 보고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보고한 경우는 결과적으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보고를 드리기로 사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장례가 끝나고 안산에서 이철조 단장이 서울 사무소에 장관님 계시니 그쪽 가서 다른 업무를 보고하면서 같이 보고를 드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에. 그동안에는 서로 간에 보고는 좀 뒤에 가자 이 얘기였었고 그 지시를 현장에 있는 직원들, 그 수습반원들 김철원 과장하고 그 밑에 있는 지민철 사무관한테도 보고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보고가 누락되었다고 저희가 추가 같은 질문이라 좀 말씀드리면요. 그 지금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그 다 아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다 알려진 얘기인데 그 20일이라고 지금 실수같이 말씀을 하셔서 뭐 실수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실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관이 그 빨리 이걸 알려라 미수습자들에게 또 그 선조위원장에게 알려라고 한 계기가 아까 설명하시면서 20일 날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라고 잘못 말씀하셨다고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철조 단장이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계기를 또 다시 옆에서 여쭤봤던 이유는 그러니까 장례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사무까지 끝낸 다음에 유족들을 생각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사무까지 다 마친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22일 날 뭐 서울 사무소에 이제 대면 보고가 있어서 하는 끝에 또 말을 왜 했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하여튼 장례가 끝난 시점에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면 20일 날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잘못 말씀하셨지만 다른 저희 기자가 또 지적했듯이 언론에 보도가 되진 않았지만 언론들이 이제 기사를 거의 22일 날 기사가 처음 나왔던 게 크게 나왔잖아요. 되게 이게 뭐 뼈를 하나 발견했다가 아니라 3일간 숨겼고 자세한 정황을 다 이미 그 시간에 저희가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그 얘기는 벌써 전날이나 전전날 이미 취재가 들어갔고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사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20일 시점에서 이철조 단장이 장관에게 보고할 당시에 해수부나 혹은 유관기관에 언론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취재한 바가 있는지, 예.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 장관이나 이철도 단장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조사가 된 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사한 거의 팩트는 20일 날 오후 늦게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 장관이 즉시 이것을 유가족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관련 절차대로 진행하라라고 해서 이철도 단장은 그 당시 보고 끝난 이후에 유선으로 김현태 부단장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현태 부단장은 그 지시를 가지고 그 즉시 현장 직원들한테 전파한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됐고요. 본인이 진술한 바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가면서 전화를 해서 선조 위원장한테 방문 일정 받아서 3시에 확인을 했고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 그 조은하 양 조은하 양 어머니께 유선상으로 부단장이 설명했다. 요까지가 가장 저희가 여태까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뒤에 밑에 그 상황에서 이철 부단장이 현장에 내려가자마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목포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 발언이 방금 전 실수가 아니라 확인이 아닙니다. 아직 안 된 상황이네요. 아닙니다. 방금 전에 단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취재가 시작된 시점과 최초 장관께 보고드린 시점에 대해서 지금 조금 혼선이 있었던 점을 다시 설명드리면 다른 어떤 취재 문의나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단장과 부단장이 또 다른 어떤 보고 이전에 장관님께 20날 오후에 보고드린 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이 역시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하셔서 그러고 나서 현장의 여건을 봐서 부단장이 조치를 한 것이 다음 날 21일 화요일 오후에 이제 비로소 그 이미 수습된 그 가족 은화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이어서 선체조사위원장님을 방문해서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1차 조사 결과 때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할 거는 그렇습니다. 예,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취재 시점은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된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조사가 전이라는데 그렇게 확언을 하세요? 아까 감사실장님은 조사가 전. 그 말씀이 좀 착오가 있었던 확인. 제가 그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0일 날 뭐 언론 보도가 뭐 있었다는 것은 착오였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은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게 11월 22일 날 14시경에 BH에 그 보고가 됐는데 그 보고 사유가 결국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단장과 단장이 22일 날 장례가 삼보제가 끝날 때까지 함구하기로 했는데 20일 날 단장이 장관님께 보고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그 자리에서 크게 질책을 하시고 당장 이 사실을 공개를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부단장이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그 다음날 장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윤장하고 그다음에 은화양 가족들께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날 22일에는 미 가족 수습자를 안산에서 밤 10시경에 만나서 전달을 했던 겁니다. 왜 아까 그 20일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가 착각을 했던 게 22일 날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철조 단장이 김현태 부단장으로부터 일부 유가족과 유가족들이 이미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전화가 들어오고 있다. 또 뭐 언론에서도 또 뭐 질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사실을 BH에도 이제 좀 파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BH에도 그래서 보고하게 됐다. 이걸 말씀드린다는 게 아까 그 20일 그거를 좀 착오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조금 좀 착오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혹시 좀 해명이 더 필요하시면은 본 브리핑 끝난 이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SBS. 예. 20날 월요일날 장관이 보고받고 네. 장관이 이철조 단장한테 내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양쪽에서 다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예. 장관이 만약에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알려라라고 했다면 네. 장관 사과문이 나온 게 수요일 오후였잖아요. 저녁 때쯤에. 네. 근데 미수습자 그 사과문이 나온 시점까지도 미수습자 가족들한테는 통보가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장관이 월요일 저녁에 그렇게 제대로 지시를 했다면 22일 이틀이 지나서 장관 사과문이 발표될 때까지 미수습자 가족들한테 전혀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그게 납득이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왜 늦게까지 했느냐 그 부분까지는 파헤치지 못했는데 일단 그 현장과 관련된 유족들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그 김현태 부단장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컨택 포인트를. 근데 이철조 단장은 장관님께 보고한 이후에 직후에 바로 그 김현태 부단장한테 유선으로 장관님의 지시사항 미수습자 가족에게도 통보를 해라라고 분명히 전달한 진술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김현태 부단장은 이 6월에 그 주인이 기존 수습자일 것이라는 확신이 강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3호제 관련해서 막 장례가 막 거의 끝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유족들한테 이것을 전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뉘앙스의 진술이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현태 부단장이 조금 더 이 6월 주인에 대한 심증이 이 기존 유가족 쪽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한테는 장례식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추모제 이후에 자연스럽게 직접 만나 뵙고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따져보도록 하고 최종 조사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미수습자 가족들한테도 제대로 통보해라라고 지시한 건 확실하다는 거죠? 저도 지금 저는 그냥 그 말씀 드릴 때 그 상황에서 그 지금 저도 지금 그 어느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몰랐지만은 그 부분을 장관님한테 흘려가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제가 들은 걸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조사 장관님한테 조사라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은 따로 한번 진술을 받는 그거를 해야지만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지시 내용이 아직 확인된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받은 데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철조 단장의 지금 그 지시하고 이철조 단장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예. 그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거꾸로 물어볼 필요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국회 상임위 금요일 날 상임위 답변 과정에서도 우리 아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우리 감사관은 안 계셨는데 네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네, 해수부 정책기획관입니다. 저희가 그 며칠이죠. 그 상임위 현안 보고 때도 그 장관님께서 그 지난주 월요일 그 이철조 단장에게 지시한 내용이 정확히 뭐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때 구두로 서로 보고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치의 오치도 없어야 된다 해서 그 관련 보고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억을 복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이철조 부단장과 장관뿐이 아니라 저희 장관님께서는 주요 보고를 받으실 때는 비서실장이나 또는 장관 보좌관이
대부분의 사항을 배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의 기억과 장관님의 기억과 또 이철조 부단장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그 당시에는 기존의 절차였던 그러니까 미수습자와 선체조사위 등의 같이 일반적인 통보 절차에 따라 조속히 알려라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수습자하고 선조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언론에 알리는 이런 절차였거든요. 기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알려라고 제시하셨다는 것이 장관님의 기억이고 그 당시에 배석하셨던 비서실장 등의 기억이고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진술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까 우리 20일 관련해서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추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일 저희들이 이제 장관들한테 보고 드릴 때는 보통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고도 드립니다만은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가용한 시간이 있으면 추가적인 보고를 또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일 날에는 그 제가 조사한 결과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여러 정책적인 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그 이철조 부단장이 같이 보고 드린 걸로 보이고요. 그 당시에 지시를 했고 이제 그 다음 날 21일 날 이제 선체조사위와 그 유가족 중의 일부는 다 알리면서 그 사실 자체가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선조위에도 알렸기 때문에 당연히 선조위 분들도 제3자에게 전파가 될 거고 또 허다윤 가족분들한테도 알린 사항이 이제 기존의 미수습자 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날짜부터 이제 그 밖으로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제 확인이 들어오는 게 그 다음 22일 날 오전부터는 이제 각종 이제 언론이라든가 관계기관에서 발견된 게 맞느냐 이런 확인 절차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감찰팀장이 말씀드린 거는 그 과정에서 그 착오를 좀 일으킨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추가적인 그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 발표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 보충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